안녕하세요. 애플농원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M26 이중 대목 8년차 사과밭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보험 언제 보상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밭이 500평인데 식재거리가 2m 20, 30 이래 가지고 처음 언제 제가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심은 밭이에요. 그래서 거루수는 많지가 않아요. M26 이중대목인데 한 160주 그 정도 이제 예상하시면 되는데, 또 아울이 한 10그루 캐내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150 한 5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이제 4년 차부터 이제 사과나무 보험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사과나무 전밭을 다 보험 항상 들었어요. 이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돼도 내 돈은 뭐 한 4, 50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뭐 어떨 때는 2, 30 될 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8년차 8년 농사 지면서 처음으로 냉해 피해를 좀 봤어요. 이 밭이 이제 부분 한 절반은 냉해 피해를 많이 보고 절반은 어느 정도는 착과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험 신청을 했죠. 냉해 피해로. 이제 처음에는 좀 늦게 신청을 했어요. 제가 한 6월 달에 신청을 했나? 그랬더니 이제 뭐 검사도 안 나오고 바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착과량 조사를 했는데 제가 원래 작년에는 평균 한 나무에 250개가 착과가 됐어요. 한 2년 동안 한 200개에서 250개. 그래서 작년 착과량이 250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착과 조사를 하니까 56개인가 그래 나왔어요. 8개인가. 그러니까 엄청 잘 나온 거죠. 많이 이제 착과가 안 된 거죠. 조사가 나름 이제 저한테 유리하게 잘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계산해 봤어요. 보험료 얼마 정도 수령이 될 건지.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계산 안 했을 때는 한 500에서 한 1000만원 사이 나오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여기가 500평이에요. 한 155주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내 부담 한 30%, 내 부담만 30%로 이제 뺐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100에서 1200 이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협에서 연락이 왔는데 870만원이 이제 책정이 됐대요. 이제 그게 이제 전산으로 이렇게 하면은 딱 나온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이 왜 그런가 하고 좀 가서 이제 어떻게 책정이 됐나 이제 한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50%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손실액의 50%. 왜 그런가 하면 자부담 뭐 20% 30%에다가 또 이거는 봄냉해잖아요. 봄냉해. 그러니까 봄에 착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적과 작업도 안 해도 되죠. 이제 일손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50%를 차감을 하더라고요. 손실액의 50%. 그러다 보니까 870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를 들으니까 보험 뭐 약관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50% 차감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250개 착과량에서 56개 58개면 거의 뭐 손실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게 그 정도 책정됐다는데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뭐 나름 870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나무는 너무, 딴 나무 착과가 안 된 나무는 뭐 한 30개 40개인 나무도 있는데 또 이런 나무는 또 이렇게 많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적과 작업을 욕심에 너무 안 한 거죠. 또 이런 나무는 이렇게 많고 또 없는 나무는 없고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올렸잖아요.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오픈을 해야 되니까, 예, 손실액이 얼마나 책정이 돼서 보험금을 얼마나 탔나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평에 155주 정도, 원래 착과 수는 250개. 이제 착과 조사,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온 거는 50, 뭐 8개 6개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870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농약값도 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받은 걸로 농약값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또 딴 데 쓸 것 같아 가지고 농약값을 지불을 했어요. 1년 동안 제가 농약 이제 사용한 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험금은 870, 원래는 12월 달에 준다는데 이번 추석 전에 주라고 좀 그랬나 봐요. 이제 어렵고 하니까. 그래서 추석 전에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870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농약값이 얼마 들어갔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8년차 사과나무 밭이 1000평이에요. 그러니까 1000평이고 3년차가 250평, 2년차가 1000평 이렇게 해서 2250평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농약을 어떻게 쳤냐면은 5차를 쳤어요. SS기로 따지면은 500리터를 5차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칠 때 2500리터를 치는 거예요. 유목이 이제 다수 있으니까 이제 그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이 밭도 탄저가 너무 걸려 가지고 올해는 좀 꼼꼼하게 쳤어요. 착가량이 없어도 탄저 걸리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막 맨날 매일 와 가지고 탄저 따내고 이러면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더라고요. 그거 안 따내면은 막 확산되니까 위에 하나 걸리면은 빗물에 의해서 다 전염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올해는 약을 그러니까 SS기로 치면서 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생겼어요. 올해는 탄저 그렇게 많이 생겼던 밭이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도 안 생겼어요 아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산에도 다니고 그러는 거죠. 지금 막 탄저 걸리고 그러면은 그거 맨날 따내야 되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정신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방제를 이제 조금 양을 늘렸어요 여기를. 그래서 5차가 들어가고 제가 평균 치는 약을 이제 치는 주기는 10일마다 치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데 하다 보면 10일 평균으로 따지면 10일 땡겨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장마철 같은 경우는 또 중간 방제를 한 번씩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평균으로 따지면 한 9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몇 번 쳤겠어요? 많이 쳤겠죠. 보통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요. 10일 기준으로 2200평 5차 2500리터 한 번 칠 때마다. 그래가지고 농약값이 얼마 나왔냐면은 450 정도 나왔어요. 450 5차. 그 적게 나왔나 많게 나왔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얼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이런 거는 공개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저는 공개를 하는데요. 농약값만 한 450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농약사와 처음에 거래할 때 저는 이제 좀 비싼 약, 같은 탄저병 약이라도 좀 싼 약이 있고 뭐 메이커만 좀 비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싼 거 위주로 달라고, 비싼 거 위주로 말고, 그러고 검증되지 않은 농약은 주지 말고, 그리고 인위적인 뭐 비대제나 뭐 이런 거는 절대 넣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상담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년 전에. 지금 농약사 계속 같은 농약사 저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나름 뭐 그 정도만 가격이 2200평에 450만원 들었으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방제를 올해는 특히 엄청 꼼꼼하게 했거든요. 양을. 그런데 뭐 450이고요. 그러고 비료값, 퇴비값 다 해서 올해는 정말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아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저보다 더 안 쓰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농약값이 450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비료값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퇴비하고. 왜 그렇게 들어갔냐면 올해는 제가 유박을 안 하고
그 가축폰 탭이 2천 얼마짜리 있어요, 한 부대에.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밑비로 이제 질소 인상 가리 들은 거 그거 뭐 1000평에 보통 뭐 4포 정도. 그러고 이제 추비 뭐 한 4번 한 밭도 있고 3번 한 밭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값하고 비료값하고 100 얼마 들어갔어요. 완전히 이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은 조금 더 될 거예요. 퇴비하고 한 150 안쪽이에요, 무조건. 비료값, 퇴비값. 그러면 약값 450에다가 이제 비료값 이런 거 다른 부대 비용은 150 잡아줄게요. 그러면 6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600만 원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죠? 또 뭐 등등 좀 들어가겠죠.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지금까지는 2200평 저 혼자 저가할 때만 어머님이 도와주고 누님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 혼자 다 한 거죠. 관리를 2200평. 그러니까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작년에도 저는 인건비 한 번도 안 들어갔고 나가는 게 대충 450에 150 잡으면 500, 60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지금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또 사람을 썼을 때 스트레스. 그래서 부부가 딱 할 수 있는 양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가할 때 더 양을 많이 하면 저가할 때 수확할 때 이럴 때만 이제 쓰면 되기 때문에 또 양으로 승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그것도 뭐 안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다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고 취향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 써서 이렇게 막 많은 농사를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적당량을 하면서 맛있게 잘 키워서 판매도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해서 수익도 어느 정도 올리는 그런 위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상 870 그거 받았고요. 그리고 비료값 뭐 퇴비값 해서 150 넉넉하게 잡고 약값 450 잡고 그러면 600 그렇게 했죠. 그러면 제가 목표가 항상 1000평에서 목표가 2년 정도 목표가 4, 5천이었잖아요. 옛날 영상 그 수익 공개한 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적게 잡아서 한 4천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600 나가면은 단순하게 이제 뭐 박스값 이런 건 다 제한 거예요. 이제 순수익 반순수익 얘기하는 거예요. 4천 잡으면 1000평에 그러면은 이제 600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3천 얼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잘 되고 판매를 잘하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이게 착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까지 해서 이제 4천 예상을 해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돼가지고 청콘디가 나와가지고 전평에 그때는 뭐 5천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착가량이 보니까 그 홍로도 또 판매를 좀 하긴 해서 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냥 올해는 순수익이 한 3천만 원대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농사가 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농사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판매도 잘해야지, 사과나무도 잘 키워야지, 관리도 잘해야지, 그냥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했을 때 그 결과물이 이제 좋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약 치는 것도 10일마다 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착가가 이제 잘 돼야 되고 또 자연재해를 또 안 입어야 되고 또 태풍 오면은 이번 며칠 전에 태풍 왔을 때 유튜브 보니까 다른 분들 PM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고생은 다 하고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데 이제 9월달 되면은 9월 이후에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잎소지나 뭐 조금 하고
그러고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만 하면 되는데 그놈의 태풍 때문에 그냥 사과나무 이 좋은 사과가 다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당한 농부는 가수원주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일부 보상은 받는다지만 그 보상은 내 손실액의 50%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보험 안 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험을 안 드시는 분들도.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4년 차부터 들 수 있기 때문에 꼭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1000평만 얘기했지 이제 또 1250평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수입이 조금 뭐 2년차 3년차니까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감안하시고 감만 잡으시라고 이제 초보분들 많으시니까 농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이. 그래서 도대체 1000평 했을 때 농약값이 얼마 들어가고 비료값 퇴비값이 얼마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게 궁금하실까봐 그냥 확실하지 않은 그냥 어느 정도 제가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과원주마다 얼마가 들어가나 그런 게 다 달라요. 농약값은 솔직히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올해는 유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한 해는 가축분 퇴비를 하고요. 한 해는 유박을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유박은 비싸요. 그러니까 유박 한 해는 그런 비료값이 수백만 원 나오겠죠. 그게 비싸기 때문에 유박이 한 포에 뭐 8,000원인가 얼마인가 뭐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대충 가축분 퇴비는 2,000 얼마밖에 아니니까 가축분 퇴비는 그래서 싼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 유박 같이 막 이렇게 그 비료 성분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토양을 이제 좋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유기질, 무기질 이런 공급을 많이는 그렇게 못하는 그런 비료예요. 그러니까 수세가 센 나무들은 유박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우분이나 그냥 가축분 퇴비 많이 질소도 많이 없고 그런 이제 싼 거 그냥 안 하면 서운하면 그런 거 하셔야 되겠죠. 유박이 질소 성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유박이. 그래서 수세 센 나무들 특히 유목들 있죠. 유박 많이 하시면 절단 나요. 제가 처음에 이박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년 차인데도 나무들이 막 이렇게 크잖아요. 요 사과 안 달렸죠? 지금까지 걸어온 데는 사과 많이 달렸는데 여긴 사과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장지도 많죠. 이 밭은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다 갱신할 거예요. 이거 여기도 흙을 다 받아서 높일 거예요. 다 이 시설은 가만히 두고 나무만 다 없애고 요 고랑 있죠. 여기 흙을 받을 거예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과밭 1250평이 현재 지금 올해가 2년차 3년차만 내년엔 3년차 4년차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거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작업이 들어가고 4줄인데 100m씩 4줄인데 2줄은 아리수를 심고 2줄은 시나노 골드를 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또 250평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는 부사예요. 지금 3년차. 그러니까 2줄은 아리수, 2줄은 시나노 골드, 또 2줄은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750평이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00평은 또 이제 다른 밭에 이제 600평 부사 2년차고 또 저 멀리 있는 밭 500평 부사고 이제 또 400평은 홍로고 그래 2200평만 딱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은 제가 봄 그 자연재해 냉해 피해 봄냉해 입은 거 그거 이제 보상 금액 말씀드렸고요. 그 농약가 1년 동안 2200평 5차 한 번 칠 때마다 2500리터 5차 SS기 5차 쳤을 때 농약값이 450만원 나왔다는 거 하고요. 비료값 퇴비값 싼 가축분 퇴비를 해가지고 한 150 정도 넉넉 잡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플 농원이었습니다.